글쎄요, 이게 아직은 이제 뭐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에 인터넷 중독과 관련돼서 이게 그 어떤 미디어 매체 중독의 한 예이기 때문에 비슷한 예방법을 실은 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든지 그래요.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이 최선이다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과정이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의 지금 생활 안에서 그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서 어떤 패턴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실제적인 행동, 일상생활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 아이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런 청소년이 그런 행동 패턴들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는 행동적인 그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성격적인 그런 패턴들을 좀 분석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대안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관계가 확장되고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안물로서 이제는 저희가 쓰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정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혹은 아이들마다 다 개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채워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뭔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좀 일단은 가정에서부터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 가장 불행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채 30분도 안 된답니다. 총 일주일 동안을 따져봐도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얼마나 아이들이 관계 욕구가 강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이런 증상은 쉽게 솔직히 치유되긴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번 중독이라는 거는 그만큼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치료 기간은 그 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치료할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떤 그런 아이들의 관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자녀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서 좀 적절하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실은 너무 이게 입시유지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때인데 그거를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말 어떤 아이들의 그런 중독 행위 그거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 배경이 뭔지를 탐색을 해서 배경에 대한 원인적인 치료와 대응 방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됐을 때 실제적인 치료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아이만 갖고 집중적으로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치료 방법 중에는 사회적인 시스템, 가족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년기인의 아이들은 학교적인 시스템 면에서 그게 좀 원활하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만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그런 치료가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